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쌓이는 게 어디 나이뿐이겠어요. 그쵸? 관계의 깊이, 그리고 삶의 지혜도 함께 쌓여가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50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를 더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버림의 지혜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50살, 인생의 후반전이 이제 막 시작되는 바로 이 순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의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회사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김 부장님의 이야기,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어느덧 50이 돼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대체 누구의 삶을 살아온 걸까 하는 허탈한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바로 이 시점, 이때가 우리가 존경받는 어른이 될지 아니면 옹졸한 노인이 될지 딱 갈리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명확하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포용으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존경받는 어른의 길, 다른 하나는 과거에만 얽매여서 남탓만 하고 후회로 가득 찬 소위 꿀불견 어른의 길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버리고 또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은 인생의 풍경이 정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요, 옛 현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성숙, 우리가 말하는 그 어른다움이라는 건요, 뭔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 이걸 의식적으로 버리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질인데요. 첫째, 자랑질, 둘째, 이간질, 그리고 마지막, 지적질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관계는 다 망쳐놓고 결국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아주 해로운 독소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자랑질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걸로 시작되는 그 과거의 영광들 있잖아요. 근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랑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걸까요? 무려 2500년 전의 철학자 노자가 그 해답을 딱 이 네 글자에 담아냈습니다. 바로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인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사실 자랑을 멈추게 하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물의 철학을 한번 보세요. 물은 모든 생명을 치워내지만 이거 다 내 덕이야 하고 뽐내지 않죠. 그리고 항상 남들이 피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낮은 곳에서 모여서 강과 바다를 이루잖아요. 진짜 어른의 덕이란 게 바로 이런 물의 속성과 같다는 겁니다.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이간질입니다. 이게 꼭 누구 사이를 갈라놓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 관계를 해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뱉은 뒷담 하나,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칼에 베인 상처는 언젠가 새살이 돋지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말로 찔린 상처는요, 평생 아물지 않는 흉터로 남습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 말 뒤에 숨어서 상대방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원삭궁, 말이 많아지면 결국 그 말 때문에 스스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로 적을 만들고 그냥 침묵했으면 조용히 지나갔을 일에 일부러 상처를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지적질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자식들한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 비판을 쏟아내는 습관, 바로 이거죠. 이 지적질이 우리를 어떤 노인으로 만드는지 아주 재미있는 한자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늙을 노자를 쓰는 노인이 됩니다. 뭐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하지만요, 끊임없는 지적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발음은 같지만 마음심 위에 노의 노자를 얹은 분노할 노자에 노인이 되고 맙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를 외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노에 찬 노인. 와, 정말 현실을 기가 막히게 꿰뚫는 표현 아닌가요? 맹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놨어요. 바로 역자교지, 자식을 바꿔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직접 가르치고 지적하면 그럼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요? 하는 반발심을 사게 되고 그 순간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도록 봐야 할 소중한 관계일수록 직접적인 지적질은 피해야 한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갉아먹는 세 가지 독소,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덜어낸 다음에 그 빈자리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지 말라는 금지를 넘어서 이렇게 살아라는 긍정의 지혜를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을 최고의 시간으로 바꿔낸 인물, 바로 다산 정약용에게서 배워보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은 50세 무렵에요, 아주 머나먼 유배지에서 정말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수백 권의 저작을 남기면서 마침내 진정한 어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그 절망 속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바로 그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째, 겉모습을 단정히 해라. 단정한 외모는 흐트러지지 않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둘째,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천명을 깨달으면 칭찬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쌓아가라. 위대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성실한 노력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원칙은요, 밖으로 향하던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서 단단한 내면을 가꾸라는 이야기입니다. 50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제2막의 시작이죠. 우리를 좀먹던 해로운 습관들을 과감히 버리고 그 텅 빈 자리를 다산의 지혜로 채워나가는 것.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그 소중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